뉴욕 증시가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제조업 지표와 주택 지표가 나란히 실망감을 안겨주며 다우가 한때 만선을 또다시 밑돌았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0포인트 올랐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총부채 상환 비율, 즉 DTI를 완화하더라도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의 하도급과 동반 성장에 주안점을 둔 상생협력 방안과 청년 실업 대책을 내주에 연달아 내놓을 계획입니다. 쉬운게 이르는 부실대학의 명단이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이들 대학은 학자금 대출과 학교 운영자금 대출을 제한받게 돼 대학 구조 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선 증시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나흘째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어제는 더 컸었는데요. 미국에서 나온 7월 지난달 기존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15년 만에 최저치까지 기록을 했다고 하죠. 때문에 더블디 우려가 다시 제기돼 어제 1730선대까지 밀렸던 우리 코스피였습니다. 닷새 연속 앞서서 계속해서 소폭이나마 팔지 않고 사주었던 외국인들마저 돌려 세우는 날이 됐는데요. 6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고 매도 규모도 적지 않은 2천억가량의 물량이 출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개인들이 또한 그만큼의 물량을 사주었고요. 프로그램도 한 1,000억 가까이 정도 매수 우위가 기록이 됐었지만 역시 외국인과 손을 맞잡아 증시를 판 것은 기관이었습니다. 투신권의 매물, 연기금이 커버를 한다고 할지라도 커버 물량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어제 투신권에서도 나흘째 물량을 던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61선이 위치한 1730은 아직 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반등 보고 반등을 또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네, 어제 약속이 난 듯이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모두 다 1.5% 동시에 한 그 정도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도 1734까지 내려와서 어제 하루만 25포인트를 잃었는데요. 코스닥도 470선이 이미 이탈이 됐습니다.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나흘째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양시장 모습을 보았고요. 외환시장 한번 보니까요. 원달러 환율이 어제 또 급등했습니다. 이틀 연속 급등이고요. 이제 1190원대 중반까지 왔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이미 위쪽으로 열려있다는 분석이 많이 있네요. 아시아 증시 쪽으로 한번 가보죠. 네, 일본의 니케이가 먼저 9,000선을 이탈했었죠. 그런데 어제는 8,900도 또다시 내주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무엇보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견조함을 잃고 어제 2%대 아시아 증시 동반 약세에 뛰어들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어쨌거나 종가 기준 2,600을 이탈함에 따라 2,550까지는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대만의 가권지수 어제 2% 이상 밀리면서 석 달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뉴욕이 반등했는데 한번 마감지수 보여드리죠. 네, 다우가 아주 소폭 올랐습니다. 한 40포인트 정도 더 추가적으로 일단 반등시키는 모습. 나흘째 앞서 계속해서 내렸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유입돼 기술적 반등을 3대 지수 모두 이룬 것이다. 이 정도로만 의미를 갖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지표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에 의해서 신규 주택 판매는 15년 내 최저치가 아니라 집계가 된 이래로 통계를 만든 이후로 사상 최저라고 그러고요. 내구재 신규 주문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보다 아주 적게 소폭만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표는 안 좋아도 기술적으로 겨우 올라오는 뉴욕 증시 보고 과연 질은 안 좋은데 반등만 했다 하여 따라갈는지요. 오늘 우리 증시 전망해보고 전략까지 세우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는 안 좋은 지표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술적으로는 아주 소폭이나마 닷새 만에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나흘째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증시 하지만 견조했었습니다. 뉴욕 따라 올라가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장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에서 오기철 차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경기 둔화가 발목을 계속해서 잡았습니다. 나흘째 하락해서 어제는 1730선까지 밀렸는데 그래도 61선은 아직은 지키고 있잖아요. 오늘 반등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오늘 반등 역시 그 기술적 반등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또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미국 시장이 이제 장 막판에 좀 반등하기 전에 마감이 되면서 유럽 시장은 하락, 미국 시장은 기술적 반등을 좀 이뤄낸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오늘 좀 기술주에 대한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기술주 반등에 의해서 오늘 국내 시장도 좀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약간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어제 그 미국의 LCD 패널 관련 업체인 코닝에서
의견이 상향이 조정됐습니다. 최근에 그 기술주들 그 디스플레이 쪽이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LCD 패널 가격과 관련해서 재고와 관련해 가지고 우려가 많았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LCD 패널 관련된 저것도 감사하고 가격도 좀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코닝에 대한 의견이 좋아졌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서 국내 기술주들도 오늘 좀 같이 좀 반등을 좀 일어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욕도 기술적 반등을 5거래일 만에 했듯이 우리도 뉴욕 따라서 그대로 좀 카피를 한다면은 역시 기술적 반등 정도에 그칠 것이고 아마 IT주 중심으로 좀 더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수 전망을 간단하게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지만 뉴욕 증시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은 역시 지표는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오히려 더블딥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면서 큰 폭으로 더 빠질 수 있음에도 기술적으로 소폭 올랐던 것인데 역시 경기 둔화 얘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어제 그 미국의 기준주택 판매 지표가 발표되면서 상당히 좀 어렵게 가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것들이 다소 이례적인 요인들이 그 지원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일단은 뭐 감소했다 하더라도 예상치 한 2배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안 좋은 흐름을 나타났기 때문에 네. 그런 우려감들이 증폭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미국 시장이 좀 관망세를 나타냈던 것은 오늘 이제 그 내일 발표될 그 미국 2분기 GDP 수정치에 이제 지금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를 하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반등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좀 관망세로 마감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많았는데요. 네. 6월 말에 그 발표된 예상치는 2.4%였습니다. 이번에 1.4%로 수정돼서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보다 빠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좋게 나올 것인지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그 증시의 흐름이 좀 좌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월 달에는 약 3.7%까지 예상했었는데 계속해서 다운되고 있습니다. 3%대, 2%대, 이제 1%대까지 다운됐기 때문에 향후 여파가 이제 1%대보다 더 낮게 나오느냐, 좀 올라가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증시를 좀 전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욕이 이렇게 거의 연초 정도의 주가까지 빠지는 동안 그래도 우리 증시는 참 나흘째 하락하고 있긴 합니다만 한 뭐 7포인트씩 이렇게 빠지다가 어제 한 1.5% 조금은 시원하게 빠진 그런 느낌인데요. 굉장히 견조했다라는 형용사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뉴욕 증시의 지표가 계속해서 안 좋고 말씀해 주셨듯이 2분기 GDP 예비치에 이어서 이번에 수정치마저도 계속해서 하향 조정될 전망인 가운데 과연 우리 증시가 어느 만큼 더 견조하다는 형용사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겠는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잠깐 그림을 보시면요. 예. 지난 그 8월 두 주하고 8월 셋째 주 등락률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머징이 상당히 선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S&P라든가 유럽 선진국 지수 같은 게 보면 2주 등락률이 하락폭이 상당히 컸고요. 네. 3월 등락률 보게 되면 다 하락했었는데 불구하고 한국 지수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초 펀더멘털에 있어서는 한국 시장이 세계 어느 시장보다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시장의 흐름만 본다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그리고 지금 퍼업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에 이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렇다 보면 상당히 좀 좋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렇기 때문에 그동안 세계 그 증시에 비해서 디커플링을 보여왔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최근에 어제 이제 그 주가 흐름에서 보여줬듯이 미국의 이제 그런 흐름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그런 것에 좀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습을 좀 어느 정도 디커플링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어제 보여줬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일단은 하락세를 멈춘다고 하면 가장 빠르게 반등이 나올 국가도 한국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좀 다시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적게 빠지고 또 올라올 때 또 많이 올라와 있는 코스피 견조한데 어제 조금 위태위태한 그런 변곡점에 놓여있는 듯 했으나 뉴욕이 반등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견조한 흐름이 아마 또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아웃퍼폼을 글로벌 시장 대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자, 어제 시장에서 수급을 좀 보면요. 조금은 불안한 움직임이 감지가 됐습니다. 겨우겨우 정말 안 팔아서 다행이다 싶었던 외국인들. 사실 뭐 날짜로만 치면은 닷새 연속 사주긴 했었지만 그 매수 규모는 굉장히 미미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제 뉴욕의 지표 안 좋다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6거래일 만에 꽤 많이 팔았어요. 한 2천억 정도. 역시 뭐 앞에서도 강력하게 사줬었 게 아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돌아서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까지 나오는데 조금 앞당겨 걱정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앞당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도 역시 경제 지표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안 좋다 그러면 당연히 팔아야겠죠. 네. 국내 증시가 일단 불안정하게 되면 환율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내 증시도 일단은 좀 중요하겠지만 환율의 영향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환율이 강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환율이 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타나는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 본다고 하면 국내 증시 환율에도 좀 촉각을 되어서 겠는데요. 네. 지난달 한 달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지난 7월 26일부터 어제까지 약 8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네. 기관에 보게 되면 투신이 1조 3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기금이 1조 2천억 정도를 매수를 해주면서 기관은 소폭 5천억 정도 매도 그리고 개인이 약 3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두 주체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조금 더 연장을 해준다고 하면 국내 증시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나타낼 수 있겠는데요. 네. 기금 매수세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빠질 때마다 방어적인 성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 부양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투신이 지난달 그 매도했을 때 주가 1760선 이상에서 대부분 나왔던 물량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투신에 대한 그런 부담은 커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네. 주목해야 될 것은 외국인들이 환율과 좀 맞물려 가지고 어제 매도가 한 2천억 정도 나왔는데 오늘도 매도가 나올 것인지 거기에 좀 환율 영향에 따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 시장의 환율도 오늘은 약간 좀 강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투신권에 대한 거는 기대가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어느 정도 펀드 환매에 따른 매물을 조금 소화한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좀 수급에 다시금 귀를 쥐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 약간의 외국인 순매수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미국과 유럽, 미국이 겨우겨우 반등한 정도이지만 내부적으로 지표는 안 좋고 유럽은 아직까지 내리막길입니다. 자, 우리가 쳐다볼 수 있는 해외 증시의 하나를 꼽으라면 역시 중국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계속해서 중국도 견조하다가 어제 좀 2% 정도로 빠진 정도입니다.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조금 역시 그렇게 좋게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이 반등하면은 또 큰 어떤 상승을 우리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역시 중국이 기대주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 국내 증시가 디커플링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그 하나의 이면에는 중국 시장이 그동안 좀 버텨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시장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국내 시장이 수출이라든가 그런 무역에 있어서 수익을 이제 계속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국내 시장이 지금 중국 시장의 흐름에 연동돼서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어제 그 중국 시장이 한 2% 정도 빠지면서 그동안의 좀 상승 추세가 이제 좀 잠깐 쉬어가는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겠는데요. 어제 중국 지수가 2,600선을 일단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보면 2,550선까지 일단은 좀 조정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신다고 하면 일단 네. 중국 시장이 약간 쉬어가는 국면에서 국내 시장도 그렇게 강한 흐름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중국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장을 좀 대응하시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박스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셨는데, 자, 박스권 대응을 어떤 쪽에 가서부터서 좀 해볼까 생각을 해봤을 때, 역시 경기 둔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견조했던 중국 증시마저도 살짝 쉬어가려는 상황. 그렇다면 정말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짤 상황은 그야말로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업종별 분위기를 보면은, 정말 내수주들이 일제히 오른 날이 아니었나. 이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3주 동안 추천해드린 종목을 보면 경기 민감주보다도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의 종목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좀, 감지를 하고 좀 어느 정도 변경이 좀 가능하셔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당분간은 지수가 1700에서 1760선 박스권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그 27일 날, 내일이죠. 미국 GDP 수정치 발표 전까지는 좀 관망세를 유지를 하시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예상보다 좀 좋게 나타난다고 하면 일단은 긍정적으로 매수 접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지표가 좀 나쁘게 나타난다고 하면 일단은 지금 매수는 좀 보류하시고 일단 경기 방어주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더 늘려가시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말이죠, 우리 배당주가 좀 매력이 있다 이런 리포트들이 연이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배당주 같은 경우는 그 수익이 많이 나는 기업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수익에서 어느 정도 배당을 떼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배당 관련된 수익률들이 좀 기대 수익률들을 한번 표로 보시겠는데요. 지금 그 배당주의 기대 수익률이 단순히 지금 주가지수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배당주에 관련된 그 기대 수익률이 약 9.4%, 대형주가 8.1%, 코스피가 7.5%로 지금 배당주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당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접근하셔야 될 때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배당주 관련된 시즌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 관련주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어떤 것들이 많이 주고 있는지 눈여겨보시고 그런 종목들로 접근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고배당주 하면 사실 전통적으로 몇몇 종목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은 고배당주들이 일단은 뭐 우리 통신주들이 되겠죠. 네. 통신주라든가 뭐 강원랜드 이런 그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띠면서 배당을 그동안 전통적으로 많이 해왔던 종목인데요. 네. 일단 오늘은 좀 KT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아이폰 얘기 나오면서 KT도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연일 계속 좀 오르다가 조금은 또 위쪽에서 부담스러워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KT 얘기 자세하게 좀 들어보죠. 예, KT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배당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2008년부터 2009년,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 2,000원 꾸준히 줬었는데요. 네. 시가 배당률이 3.8%, 4.9%에 해당됩니다. 지금 뭐 시중 금리가 2%대, 3%대인데 지금 금리의 한 2배 정도 가까이 배당률을 시가 배당을 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보여주고요. 올해도 2,000원 정도를 준다고 가정했을 때 시가 배당률이 약 4.7% 해당될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 있고요. 한 증권사에서는 2,700원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상당히 더 배당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일단 배당률이 순이익의 약 50% 이상을 준다는 그런 원칙을 세워놓고 KT가 지금 배당 정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네. 배당 종목으로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KT 하면 스마트폰에 관련해서 이제 아이폰 4에 따른 수혜를 또한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쪽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때문에 또 실적도 당연히 개선되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예상치가 지금 나와 있는지 끝으로 차트까지 쭉 한번 같이 보죠. 예, 일단은 아이폰 그 시리즈에서 이제 그 상당히 폭발적으로 가입자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네. 사전 예약, 어제 이제 아이폰 4가 나올 때 예약 주문을 받은 것이 이제 24일 날 약 1차로 21만 명이 예약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그 시리즈 그 누적 이제 예약보다 훨씬 많은 수량인데요. 일단은 그 1차 마감이 끝나고 2차 마감 때까지 더 이제 그 예약 모집자를 지금 받고 있는데 네. 일단 그렇다고 하면은 이러한 그 아이폰에 관련된 가입자들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것 같고요. 네. 향후 이제 스마트폰 시장의 주도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그 수익 구조는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좀 주목할 것은 이제 부동산 매출이 예상보다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그 2010년도 매출이 약 2,300억 정도 매출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성장률은 약 21%로 예상보다 좀 뛰어나게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부가 수입으로도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습니다. 2010년 7.8배고요. EV 에비타는 약 3.2배라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도 상당히 좀 접근해볼 만한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잠깐 보시겠는데요. 지난 2010년도 1월 달에 그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처음 들어왔었던 가격대가 네. 42,000원부터 44,000원 가격대입니다. 지금 가격대가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기간은 조금 더 물론 그 아래부터 이제 4만원부터 47,000원 그 정도 사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지금 가격대는 그렇게 크게 부담 없는 자료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KT는 매수 접근하실 때 약 43,500원, 오늘 약 500원 정도 빠진 가격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 가격은 약 48,000원으로 손절 가격은 약 41,5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고점이 한 5만 원 정도인데 고점까지는 안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단기적으로. 일단은 뭐 지금 단기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배당도 있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지금 통신주를
10% 이상 단기적으로 본다는 건 좀 무리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 이상도 갈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 48,000원 정도까지 보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고배당주 매력이 있는 아이폰 4의 수혜주이기도 한 KT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차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특정 뉴스를 가지고 그 뉴스에 따라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에 있는 최건영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얘기하셨었던 SM 엠넷미디어 잘 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약세장 속에서 아주 그 종목이 수익을 잘 주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SM 엠넷미디어, 음원, 음방 관련주를 봤었죠. 네. SM 같은 경우 16,000원 매수 추천 가격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연중 최고치 17,650원 터치를 했었고요. 종가가 17,050원에 마감이 됐었네요. 종가 대비로 하면은 플러스 6.56% 진행이 됐는데 계속 홀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SM 소녀시대의 어떤 그 가시적인 효과가 계속 신문 방송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수급적으로 볼 때 최고치의 가격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기관이 순매수 한 33,000, 그저께도 한 138,000개. 그래서 기관 순매수가 신고가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입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욱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좀 불안한 가운데 하루는 음봉, 하루는 양봉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모습, 그죠? 네. 어제는 사랑을, 오늘은 이별을 이런 식으로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SM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도 확산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20선도 우상향하는 추세적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홀딩 유지하시면 조금 더 추가적인 수익을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엠넷미디어도 보시면은 매수 추천 1,800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1,930원에 마감이 됐어요. 어제 2,000원 이상 시세를 주다가 약간 밀리면서 마감이 됐는데 추천 대비 플러스 7.2% 정도 수익이 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엠넷미디어도 어제 기관의 첫 순매수가 좀 입성한 모습이 보이고요. 이런 기관의 매수세 등장으로 봐서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엠넷미디어도 조금 더 홀딩을 하시면 추가적인 수익을 조금 더 향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SM은 18,400원 얘기하셨었고 목표가를요. 엠넷미디어도 2,000원 조금 웃도는 가격까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일단 두 종목 모두 다 이 목표가까지 달성하는 그날까지 홀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흐름이 또 좋으니까요. 자, 오늘은 어떤 뉴스를 갖고 나오셨는지요? 예, 이런 뉴스가 있네요. 4세대 통신 서비스 조기 도입. 수혜주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요즘 무선 데이터 처리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2세대나 3세대 망으로는 커버할 수가 없다. 기존의 망으로는 문자 메시지나 영상 통화 이런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 중인데요. 앞으로 지금 시장에서 태블릿 PC나 스마트 TV 이런 게 보급되면 용량이 좀 더 큰 방송 콘텐츠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설비 확장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또 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통신사들이 3G보다는 트래픽 처리 속도가 빠른 4G 장비를 조기 도입하는 추세에 있다.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스마트폰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또 조만간에 삼성의 갤럭시 탭이라든지 또 애플의 태블릿 PC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 이런 4세대 네트워크 장비 이런 부분들이 빨리 도입이 돼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 세 종목 이노와이어, 다산 네트워크스, 에이스테크 세 종목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추천 종목은 이노와이어, 다산 네트워크스 두 종목을 보겠습니다. 그래요. 에이스테크는 조금 그 실적이라든지 EPS 주당 순이익이 보니까 마이너스더라고요. 약간 실적 면에서 좀 부진하기 때문에 에이스테크를 좀 제외를 시키고 그래도 EPS 플러스 실적이 괜찮은 이노와이어, 다산 네트워크스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지금 마이너스라서 에스테크는 뭐 3분기 턴어라운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오늘은 네. 어쨌거나 이노와이어하고 다산네트워크스 이렇게 두 종목 보여주신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미 어제 큰 폭의 시세를 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노와이어 제가 이 종목을 준비를 하면서 예. 시세가 나더라고요. 준비를 하면서 벌써 시세가 나더라고요. 네. 조금 그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예. 시세 흐름 뭐 기관의 어떤 매수세도 어제 첫 입성이 든 모습이고요. 시세 어떤 그 추세적인 부분도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와이어 추천 포인트를 잠깐 말씀을 들어보면 네. 무선통신 시험 장비, 계측 장비의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실적 면에서도 뭐 올해 순이익이 80억 원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요. 네. 또 4세대 그 통신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지금 현재 실적에서 서너 배 정도 이상 성장할 것이다. 이런 좀 긍정적인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계측 장비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판매망도 글로벌적인 판매망이 좀 구축이 돼 있고요. 네. 올해보다는 내년, 또 내년보다는 후년에 좀 더 순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도 내년 같은 경우는 200억 원 이상 달성이 될 것 같다. 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긍정적으로 나와 있고요. 네. 또 차트 면에서도 보시면은 어제 연중체육과 16,000원 그런 시세 부분을 좀 냈거든요. 네. 추가적인 시세 가능성이 좀 있고요. 매수 추천 가격을 좀 말씀드리면 15,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약간의 좀 조정을 좀 주는 주는 선에서 좀 잡아보자. 지난번에 SM2 제가 따라가지 말고 맞아요. 컵 with handle 그래서 커피잔을 만드는 커피잔의 바닥 패턴의 흐름이 나오니까 네. 거기서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노와이어 같은 경우도 분명히 어제는 양봉, 오늘은 음봉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올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음봉이 나올 때 잡아버리면 매수 가격 15,000원 정도를 잡을 수 있겠고요. 네. 이걸 꼭 단기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중기적으로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올해 들어서 계속 올랐네요. 예, 뭐. 그렇습니다. 네. 추세가 안 꺾였어요. 뭐 대량 거래 터지면서 꺾인 추세도 안 나왔고요. 네. 목표 가격 15% 잡아봤지만은 15% 이상도 줄 수 있는 약간 뭐 중장기적으로 네.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노와이어 저희가 4세대 통신 서비스 조기더 수혜주로서 첫 번째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 아까 다산 네트워크스도 보신다고 하셨었죠? 예, 예. 다산 네트워크스도 추천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국내 네트워크 장비 선두 주자고요. 뭐 초고속 인터넷 장비, 그다음에 보이스 인터넷 프로토콜 단말기, 장비, IPTV, 셋톱박스 이런 그 네트워크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그래서 주요 매출처가 뭐 KT라든지 SK 브로드밴드, LG U+ 이런 대형 업체가 되겠고요. 네. 국내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장비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또 수출 지역도 일본 중심에서 또 미국 등을 해서 좀 다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상이고요. 네. EPS도 지금 현재 퍼도 8배 수준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얘는 조금 시세 흐름이 추세가 아직 좀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제 막 턴을 하려고 그러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좀 지지력 보여주고요. 어제 시세가 강하게 났다가 쭉 밀리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예. 시장 자체가 어제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고요. 매수 추천 가격은 8,800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어제 8,860원에 마감이 됐는데 얘도 약간 좀 조정, 그 아랫단에서 좀 잡는 거로 그렇게 좀 제시를 해봐 드리겠고요. 네. 목표 가격 한 15% 정도 말씀을 네. 좀 드려보고요. 손절은 10%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게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뭐 돌발 악재나 뭐 이런 거에서 깨지면은 얘가 다시 한번 추세가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을 꼭 지켜주면서 종목 대응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노와이어하고는 또 달리 약간의 이제 막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하려고 하지만 또 확실한 지지가 나왔는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다산 네트워크스는 손절 가격 7,920원 지키면서 매매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최근 들어서도 기관이 조금 매도하는 바람에 조금 차트 흐름도 안 좋았었던 것 같네요. 오늘은 4세대 통신 서비스 조기 도입 수혜주로서 다산 네트워크스, 이노와이어 두 종목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26일 목요일장 이제 막 열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 어제까지 우리 장도 양시장 모두 나흘째 약세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따라간다면 오늘 우리 장도 일단은 반등하지 않을까 싶은데 뉴욕의 지표는 좋지 못했다라는 부담감을 더 크게 느낀다면 글쎄요. 일단 플러스 내고 출발할지라도 낙폭이 깊어질 수도 있겠다. 과연 그 반등이 오래 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장중에 고개 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시초가 분석해 드릴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가 6포인트 상승, 코스닥도 470을 회복하면서 출발합니다.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1740이라는 의미 있는 마디 지수 때는 일단은 회복시켜놓는 모습인데 삼성전자에 플러스가 들어오지만 지금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쪽을 보면은 어제 좀 강세를 띄었었던 한국전력이 오히려 약간의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고 자, 현대차가 빨리 일어서질 못하네요. 어제도 모비스와 함께 꺼졌었는데 현대차의 반등이 오늘 없는 것 또한 특징입니다. 롯데쇼핑도 약보합권, 신세계 롯데쇼핑 마찬가지로 보합권 정도이고요. 삼성화재가 한 1.3% 정도, 1% 이상 일단 밀리면서 출발합니다. 다른 여타 종목들 다 플러스인데요. 현대차도 일단은 보합권으로 올라오는 모습도 있네요. 자, 포스코도 오늘 0.1% 미미 하나만 반등해주고 있고요. LG화학도 한 1% 정도 최근 들어서 또 조정을 충분히 받아왔었죠. 신한지주 그리고 KB금융등과 같은 은행주가 오래간만에 일제히 반등해주는 모습도 특징입니다. 삼성화재는 빠져도 오늘 삼성생명은 강보합권으로 올라오고 있고 어제 3% 이상 크게 밀려서 수급이 고였었던 현대모비스도 오늘 일단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조금은 뒤따르면서 빠르게 반등을 못하는 것이 현대모비스하고 차이겠네요. 자, 기아차는 어제 같은 장에서도 플러스를 냈었는데 오늘도 역시 견조합니다. 하지만 가격 또한 크게는 움직이지 않아 재미는 참 없는 종목인 것도 같습니다. KB금융은 강보합이라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지주회사 LG, LG전자 그리고 LG디스플레이도 모두 다 강보합입니다. 어제 10만 원 깨뜨렸던 LG전자 99,000원인데요. 이제 곧 다시 10만 원 회복을 또한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어제 또 기아차와 더불어서도 굉장히 견조한 종목이었었는데요. 하이닉스가 오늘 아침에도 1.8% 뛰면서 괜찮은 상승 탄력을 견주하고 또 상승 탄력까지 괜찮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네요. 자, KT가 오늘 또 오릅니다. KT가 지금 며칠 연속 오른 걸까요? 아이폰 얘기도 물론 있겠고요. 또 경기 방어주 이래저래 오를 환경이 많이 조성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44,000원 초반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SK에너지도 어제 또 제법 조정이 좀 크게 나왔었죠. 오늘 그래도 1% 이상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4% 급락분 빠르게 회복을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 13만 원까지 갈 길이 조금 멀어 보입니다. 우리금융도 역시 오늘 은행주들 모두 일제히 반등하고 있고 어제 M&A가 조금 더 가셔야된다라는 기대감 속에 3%나 급등했었던 외환은행이 오늘도 탄력 있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도 말이죠. 어제 SK에너지와 더불어서 거의 한 4%까지 급락했었는데 오늘 한 1% 가까운 역시 SK에너지하고 비슷한 폭의 반등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NHN에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삼성 SDI도 18만 3천 원까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코스닥은 471, 코스피는 1742포인트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출발 상황 분석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문가의 시각 한번 빌려보는 시간 갖죠.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에 있는 이경민 연구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경민 연구원님 하면 제가 1740포인트 강상 기억이 나는데 지금 아침에 딱 그 정도에서 출발하고 있네요. 네, 지금 전일 미국 증시가 닷새 만에 반등한 데 힘입어 현재 코스피는 0.46% 상승하면서 1740선 돌파 시도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또한 0.84% 상승하면서 471포인트를 기록하고 470선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장 초반에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외국인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매수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모멘텀을 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매매 주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본다면은 상승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은행업종, 건설업종, 화학, 운수 창고업종이 시장의 오늘 반등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도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프로그램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는 점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일 미국 증시가 반등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에 바짝 다가섬에 따라 1,200원 선 돌파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베이시스도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데에 반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0.1, 0.2포인트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베이시스 또한 백오데이션 마이너스로 진행될 경우에는 장초반부터 출회되고 있는 매물이 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은 좀 장초반부터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좀 경계심을 갖고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프로그램 쪽도 조금 우려스럽고 외국인들도 뉴욕 증시 반등에도 불구하고 일단 매수로 전환 안 되는 것이 좀 찜찜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일단 아침부터 거래가 시원스럽게 많이 터지는 분위기도 아니고 다들 뭔가 눈치를 보는데 글쎄요, 지표 안 좋은 것도 한 번쯤 태풍이 이렇게 좀 지나갔다 싶지만 정말 진짜 태풍, 미국의 2분기 GDP 수정치가 또 기다리고 있어서 그거 눈치를 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미국의 더블딥 얘기가 완전히 가시기 전까지는 글쎄요, 발빠른 매매 자신 있는 사람 아니라면 오히려 손 놓고 있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간단하게 우리 증시 전망해 주시고요. 전략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가 변동성이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불안감과 함께 코스피도 좀 경계심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중국이 다시 한번 2,600포인트를 하향 이탈했고 그동안 코스피와 함께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던 대만 지수 또한 전일에는 2.5% 급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에까지도 최근 들어서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은 여전히 진행 중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일 하락세를 보이던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저점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지켜줄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60일선 이탈 이후 연일 하락세를 보이다가 전일과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증시가 경제지표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는 1만선 그리고 S&P 500지수는 1040선에서 반등세를 보여줬다는 점은 코스피 하방 경직성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미국 증시 의미 있는 반등 속에 장중 중국 증시 등락에 따라 가지고 61선 지지력 테스트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740포인트 돌파 시도를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좀 힘겨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61선 지지력 테스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1720에서 1740선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단기 반등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지권에서 적극적인 어느 정도 저점 매수는 유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매수 전략보다는 좀 변동성이 잦아드는 과정을 통해서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 그러니까 저점 분할 매수 과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에서도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음을 감안할 때 경기 민감도가 높은 업종보다는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제약 바이오라든지 필수 소비재,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가 좀 단기적으로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730선, 61선에 위치한 지금 그 정도에서 하방이 한번 확인이 좀 되는 과정, 그런 테스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음봉이 진행되고 있긴 한데 1736포인트라 일단 30선대 지지가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경기 방어주 쪽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아침에는 일단 철강 금융 쪽하고 같이 건설 쪽이 조금 강세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점 매수는 1730포인트 정도에서 유효하겠지만 적극적으로 플레이할 때는 아니다라는 의견까지 주셨네요.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이미 거의 1,200원 선 코앞에 있다는 원달러 환율 출발 상황보다 자세히 들어보고요. 채권 시장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처음 다시 오래간만에 조정이 나왔는데 NH투자선물의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이 1,199원에 개장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예, 오늘은 지금 3원 50전 상승한 1,199원 50전에
처음 출발한 이후 지금은 1198원 20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어제는 이제 모처럼 만에 반등을 이제 이틀째 반등을 하면서 5원 상승한 이제 1196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뭐 이제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달러원 환율도 상승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일단 1200원 돌파는 실패를 했지만요. 1190원대 초반의 지지력은 강한 편이었고요. 1200원 근처에 가면서 내고 물량들이 나오면서 1200원이 역시나 쉬운 레벨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술적으로 이미 위쪽이 좀 열려 있는 것 같다. 지금도 1200원 코앞인데 1200원 일단 뚫고 나면은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일단 1200원을 이제 뭐 뚫어내느냐 마느냐 이제 공방이 좀 먼저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200원이 이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레벨일 뿐만 아니라 60일 이평선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또 60일 이평선은 또 수급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60일 이평을 뚫고 올라가느냐 마느냐에 이제 시장의 공방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60일 이평에 바짝 붙어서 시작을 했지만 음봉을 나타내면서 내고 물량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1200원이 그만큼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레벨임을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단 뭐 글로벌리 안전자산 선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이제 장 막판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추가로 상승했다는 점이나 아니면 뭐 유로화가 이제 어제 유로존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유로화가 반등했습니다만은 미 달러화가 역시 또 이제 쉽게 밀리지 않는 모습 등을 이제 살펴봤을 때 역시나 이제 그간의 뭐 급등이나 급락에 따른 반작용일 뿐 안전자산이 부각받는 시기는 이어지고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역시나 계속해서 대변수를 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주목하셔야 될 것은 내일 미국의 이제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되면서 대외 변수 쪽으로 이제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1190원 지지력은 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요. 뭐 이래저래 1200원대 오늘 뭐 종가 기준 이렇게 1200원대로 마감하는 거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채권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어제 채권 시장이 강세로 끝날 줄 알았었습니다. 미국 쪽 지표가 워낙 안 좋아서 채권 시장에는 호재거리였었는데 외국인들이 현 선물을 동반 팔아 차익 실현하면서 어제 사실상 마지막 금리를 보니까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더라고요. 예, 일단 이제 그저께 외국인이 이제 1,000억 원 정도 현물을 매도로 보인 이후에 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또 국채 선물 9,000계약 이상 또 매도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조정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정이라고 하기에도 일단 5일 이평선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조정이라고 보긴 좀 어려웠고요. 네. 일단 뭐 외국인이 9,000계약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국내 기관들이 이런 물량을 받으면서 낙폭에는 좀 제한이 됐고요. 현물은 이제 3년, 5년물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전 구간에서 이제 보합권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채 선물은 3틱 하락한 112.10으로 마감했지만 어제 장 개장가에 비해서는 한 20틱 이상 하락한 수준으로 약간 약세로 마감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은 이제 4틱 하락한 112.06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들이 국채 선물에서 한 9,000계약 정도 현물에 이어서 팔고 나갔다라는 것은 이제 슬슬 차익 실현 기미도 좀 보여지는데 말이죠. 누구나 다 알듯이 레벨 부담도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한다. 그래서 채권 시장 이제 조정을 좀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일단 이제 외국인이 그동안 이제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외국인이 장세를 주도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뭐 실제로 뭐 얼마나 파느냐 사느냐에 따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외국인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마다 국내 기관들이 흠칫흠칫 놀라는 결국에는 이제 이들에 비해서 이제 국내 기관이 반응하는 것들이 리액션이 좀 민감하게 된다는 부분이 좀 중요해지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은 뭐 이제 그동안 저평이 해소되는 등 선물이 현물에 비해서 좀 지나치게 강한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의 동향에 따라서 이익 실현이 이제 계속 이제 조정의 빌미가 제공될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5일 이평이 무너지면 그동안 이제 막판에 이제 112선 위로 올라오면서 뒤늦게 매수에 나섰던 이제 국내 기관들의 또 손절 물량이 나온다면 조금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올해 들어서는 이제 월물 마감을 한 달 정도 앞두고 나서는 종가 관리가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가격이 쉽게 밀리지 않았던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밀리더라도 계속해서 지지되는 양상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이제 대부분의 금리가 연저점을 깨고 내려왔고요. 장단기 스프레드가 이제 사상 최저치를 이제 연일 갱신하면서 향후 레벨을 짚는다는 것이 어쩌면 이제 의미가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외국인의 동향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채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5일 이평선인 111.95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채권 시장 전망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NH투자선물에 있는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채권시장 출발 상황 그리고 전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740선대 중반에서 출발했던 코스피가 1700 일단 40까지 조금 음봉이 나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어제 종가 대비 5포인트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결국에 차익 비차익 모두 다 매도 위로 조금 잡혀지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개인 그리고 모두 다 두 세력이 선물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물은 개인만 양시장에서 모두 사는 별로 그렇게 질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 장인데 오늘 한번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1740선까지는 일단은 30선대에서 벗어나 회복을 하긴 했는데 역시 뉴욕 증시가 반등했다곤 하나 그 정도에서 보폭을 살짝 맞추는 정도의 아침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주 이제 코스피 상대적으로 강하면서 22 평선 회복한 한 주였다면은 이번 주 코스피 60일 이등 평균선까지 거의 가까이 내려오는 모습 보이면서 안 좋은 모습인데요. 사실 이 가장 큰 우려는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가 계속 연일 발표하는데 고용이라든지 주택 판매라든지 이런 경제 지표들이 안 좋으면서 미국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따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밤사이 미국이 좀 기술적으로 반등은 했지만 너무 소폭의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고 국내 증시 금일도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프로그램 압박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침에 지금 시초가는 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장 후반에 지금 베이시스도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고 일단 좀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현금화 시키는 지금 전략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올라온 종목들 빨리빨리 현금화 시키라라고 하셨는데 업종별로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스펙주가 거의 나란히 전 스펙주 전부 다 신고가를 내고 있거든요. 스펙 때문에 고생을 엄청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줄 아는데 그런 분들 오늘 좀 현금화 시키는 게 좋을까요? 만약 후장 들어서 약할 수 있다라면요. 예, 일단 스펙은 사실 지금 테마가 좀 붙으면서 전부 다 거의 이제 많은 상승폭을 최근에 오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장이 약세이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M&A 이슈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스펙 관련주들이 좀 꿈틀거리는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이것도 지금 어떤 테마 형성이 지금 시장에서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M&A 이슈 때문에 오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펙은 어떻게 보면은 만기까지 가면은 원금이 이제 좀 보장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시고 현금보다는 좀 가져가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업종을 좀 살펴보면 오늘 상대적으로 은행이라든지 운수창고 이런 쪽이 강하거든요. 외국계에서 국내 은행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제 인수 의향서를 이제 제출을 했다든지 그리고 우리금융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은행주들이 사실 계속 약세였어요. 하지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반등하지 않았지만 이제 경기 둔화가 불거지면서 더욱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 결국에 은행주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퍼로 치면은 지금 1배 거의 수준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그 때문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가 매수로는 좀 접근하기 좀 좋겠지만 좀 오래 걸리겠다 시간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런 은행주를 지금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그걸 좀 그럼 여쭤보죠. 길게는 좋은 게 맞는데. 네, 사실 지금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현금을 가장 좀 현금 비중이 거의 5-60% 이상으로 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은행주들은 지금 들어가서 사실 5% 먹기가 지금 쉽지가 않은 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국면 그리고 금리 인상이 국내는 이제 분명히 하반기에 더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다음 달 9월 달에 이뤄진다면 잠깐 반등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이 경기 둔화 우려 결국에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지금 없어져야지만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은행은 지금 PF에도 좀 많이 몰려 있거든요. PF 얘기가 좀 어느 정도 사그라들 때
그럴 때 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은행주하고 맞물려 있는 PF 얘기도 하셨으니까 건설주를 좀 볼 텐데 오늘 건설주도 뭐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부동산 대책이 다음 주에 이제 나올 것이다 정부로부터 이렇게 뭐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다음 주란 시기가 이미 확정이 됐는데 건설주로 좀 재미 보신 분들은 그럼 말씀하신 현금화 해야 되는지요? 예, 건설주들이 사실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대림산업 이런 것들이 사실 최근에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예전에 이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아직도 물리신 분들도 많겠지만 건설주도 흐름이 최근에 좋았다가 어제부터 좀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부동산 이제 DTI 우려 이제 완화 정책이나 이제 다음 주 나올 정책이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됐다고 주가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하지만 미국도 지금 보면 미국의 가장 경기도나 우려가 즉 모기지에서 일어났고 우리나라 지금 뭐 PF라든지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주택 판매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저조합니다. 근데 미국이 안 되면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아무리 완화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계점이 지금 있다고 생각을 들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왔을 때 지금 먹으신 분들은 건설주들도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차익 실현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섹터인 화학 쪽도 여쭤보죠. 오늘 개인만 들러붙어 있고 외국인 기관은 많은 규모 아니지만 일단 팔고 있는데요. 예, 화학주들은 사실 7월, 8월 어떻게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좀 IT 자동차 이후에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을 만큼 좀 많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좀 많이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외국인이 이제 화학 쪽에서 매도로 돌아섰고요. 기관도 이제 이틀 전부터 매도로 돌아섰는데 금인도 사실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은 화학 쪽, 뭐 기관도 화학 쪽 지금 전부 다 매도를 지금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매도 규모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조금 이제 화학업종 담으신 분들,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개인이 지금 어쨌든 수급적으로 들어온다면은 증시에서는 사실 이만한 좀 악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현금 비중을 늘렸다가 오히려 화학주들이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더 받았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학업종에 대해서도 최근에 장세에서 제일 강했지만 보수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좀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오늘 기관이 일제 IT를 사면서 IT의 전 분야가 이렇게 나란하게 올랐던 적이 참 언제였나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제 오른다라는 게 조금 특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근데 오늘도 보시면은 그동안 제일 약세였던 LED 업종을 좀 유독히 보시면은 아직도 바닥에서 면치 못하고 오늘도 강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하이닉스나 뭐 반도체 이런 쪽은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코스닥 쪽에서도 흐름은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에는 대장주였던 LED 업종, 이쪽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도 못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하이닉스도 많이 떨어져서 지금 기술적 반등에 거의 국한된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 시기가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여기보다 더 밑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트레이딩이 지금은 오히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중장기로 가져가실 분들은 분할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주식을 매수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좀 상황이 좀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박재민 대리님이 화학하고 같이 좀 유망하게 항상 꼽아오셨던 그런 종이 이제 철강이었는데 철강이 요 며칠 이제 급하게 내리면서 3분기 실적 우려 완화까지 있습니다. 아까 현금화라고 하셨지만 현금화 타이밍을 지금 살짝 놓치신 분들도 급하게 내려오면서 일부 있을 것도 같거든요. 예, 철강 쪽은 근데 이제 중국이랑 좀 연동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철강 가격, 뭐 원재재 가격이 뭐 인상되고 이런 우려 때문에도 철강 업종에 대해서 더 이제 하락을 많이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그런 리포터들이 나오면서 하락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 지금 철강 산업들에서 구조 조정이 다 일어나고 있고요. 결국에는 미국보다는 이런 철강, 화학 쪽은 그냥 단기적으로 보시라는 게 중국 쪽을 보시고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결국엔 중국 쪽은 지금 미국처럼 경기 둔화 우려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경제 체제는 중국 쪽으로 좀 갈 상황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철강 쪽도 빠질 때 사는 거는 맞다고 판단이 되지만 지금 장이 워낙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화 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물리신 분들은 오히려
급하게 파시지 마시고요. 지금 뭐 더블딥 우려 이거는 좀 기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좀 더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이제 뭐 물타기라든지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이 더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지금 철강금속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더블딥 얘기가 조금 과하게 또 우려까지 겹쳐져 있는 상황이라 마이너스 나신 분들은 조금 더 나중에 어떻게 뭐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추더라도 조금 더 다른 방법적인 거를 모색을 좀 해보자 얘기하시고 수익 나면은 일단 지금 분위기 안 좋으니까 일단은 뭐 수익 실현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화학하고 건설 쪽도 이미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은 현금화 전략을 얘기를 하셨고요. 금융 쪽은 지금 들어가는 것은 조금 이르다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였습니다. 오늘 전략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지수가 다시 보니까요 1739입니다. 거의 1740 정도에서 오늘 안착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마저도 오늘 코스닥 외면하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개인의 바통을 넘겨받았습니다. 현재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470한 2포인트 정도로 나름대로 견주한 흐름, 나란하게 4포인트씩 어제 종가 대비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한 오늘 수급에 있어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는 것도 그렇지만 프로그램이 매물이 더 오후장 들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네요. 베이시스가 불안한 가운데 오늘 차익 거래에서만 벌써부터 200억 정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또 프로그램의 매물출의 증가, 오늘 이 수급의 변수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도 일단 8,900선 니케이가 회복하면서 출발했는데요. 뉴욕장 기술적 반등에 이어서 우리와 일본 증시의 출발이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전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